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훈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AI가 너무 이렇게 핫하게 올라오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LLM 아주 잘 쓰실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 LLM을 쓰시는 거하고 회사가, 조직이 LLM을 쓰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회사에 AI 해 말고 푸시하시거든요. 그러면 CIO 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아마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도입하고 안 쓰신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의 문화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은 LLM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LLM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휴먼은 나의 도메인 지식, 여러분 같은 이제 제조 도메인 지식과 AI를 어떻게 잘 섞어서 AI가 아닌 듯 하면서 AI를 쓰게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20, 30년 동안 IT 쪽에 계속 왔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는 AI 동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에이전트, 하나는 RAG라 부르는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이전트라는 거는 나 대신 일하는 애가 다 에이전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대신 컴퓨터가 일하면 다 에이전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사람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갖다 붙입니다. 전부 다. 그냥 갖다 붙이면 에이전트예요, 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람한테 에이전트는 컴퓨터인 것이고, LLM의 에이전트는 브라우저, DB일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연구 에이전트, 마케팅 에이전트, 영업 에이전트, 이렇게 업무적인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LLM 입장에서 에이전트는 나 대신 DB 가져오는 애, 나 대신 검색하는 애, 이렇게 에이전트란 거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에이전트가 하나씩만 돌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멀티로, 심지어 30개, 100개가 동시에 돌아가죠. 그래서 요즘에 코딩 에이전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코딩 100개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최근에 오픈클로라는 그 에이전트 만드는 회사 사장이 챗GPT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토큰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코딩 에이전트를 한 달에 얼마까지 돌려먹을 수 있나를 하는데, 한 달에 20억씩 줍니다. 한 달에 20억치의 토큰을 써서 코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쓸 수 있나, 한계가 얼마냐를 이제 오픈 AI에서 계속 써,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코딩 에이전트가 100개씩, 1000개씩 동시에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돌릴 수 있다. 대신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용으로 쓰는 거, 조직용으로 쓰는 것들이 많이 오픈소스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방금 말씀드린 오픈클로라는 에이전트이고, 또는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헤르메스 명품 가방,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따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운받으셔서 조직에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제조업이시기 때문에 아마 RPA를 다 도입하셨을 겁니다. 혹시 RPA 모르시면, RPA가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이 최근에 고객분들이 RPA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RPA 자체가 에이전트입니다. RPA 자체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LLM 에이전트를 쓸 때 문제가 뭐냐면, LLM 자체가 환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마다 에이전트를 써서 항상 메일을 보내. 그러면
100번을 시키면 에이전트가 똑같이 100번을 안 틀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LLM 자체가 환각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한두 번을 틀려요. 근데 이게 재수 없이 뭐 돈이 관계되어 있다, 발주 수량이 관계됐다 하면 회사가 크게 곤혹스러워지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씀에 있어서 정확한 일, 틀리면 안 되는 일은 RPA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RPA는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LLM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LLM 에이전트를 쓰실 때는 틀려도 되는 거, 틀려도 욕을 안 듣는 거, 이런 게 쓸 때 에이전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RPA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LLM과 RPA를 섞어 쓰는 게 내가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객 사이트에 가보면 뭐 에이전트 구축해줘라고 가거든요. 가면 다 RPA입니다. 결국은 RPA로 해야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제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RPA를 쓰는 게 낫다. 그래서 RPA를 그냥 에이전트라 부르시면 됩니다. RPA와 LLM을 섞어 쓰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RPA 자체도 그렇고 요즘 에이전트라 부르는 것도 결국은 업무 프로세스거든요. 내 업무가 픽스가 안 돼 있고 내 업무가 패턴화에 안 돼 있는데 이걸 AI가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나부터가 정착이 돼야죠. 패턴화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되고 이 업무 프로세스를 LLM과 에이전트로 워크플로우를 짜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LLM한테 뭐 해줘, 쫙 자동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한 10년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기대하시면 안 되고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틀려도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 써도 되지만 정확한 업무를 할 때는 결국은 프로세스를 한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우리가 온프레미스로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려다 보면 결국은 에이전트라는 건 API거든요. API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회사 안에 지금 갖고 계시는 ERP, 그룹웨어, 뭐 MES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레가시들이 API를 주나요?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걔네들한테 API 갖고 오세요 하면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에이전트 하나 구축하려고 API를 연결하는 비용이 몇 억씩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API, 에이전트로.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다라고 뭐 미션이 내려오시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들, 소프트웨어들이 API를 제공하는지 그 API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라는 게 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맥미니 저거 한 100만 원도 안 하거든요. 저거 한 12개 쓰면 직원 12명 써가지고 에이전트가 마케팅 에이전트 돌고 홍보 에이전트 돌아서 일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조 쪽에 에이전트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8년에 챗GPT 만든 오픈 AI에서 에이전트 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앱이 없어요. 핸드폰인데 앱이 없고 그냥 말로 다 합니다. 말로 다음에 사진 찍어서 하면 지가 핸드폰이 앱을 만들어서 찍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 쪽에 업무용 폰으로 에이전트 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폰을 2개 갖고 다니는 거죠. 개인 폰 하나, 에이전트 폰 하나. 그 에이전트 폰을 가지고 내 업무에 쓰는 겁니다. 업무 자동화, 업무 쉽게.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 3년 뒤에 에이전트가 업무에 정확하게 잘 쓰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RAG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RAG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RAG 구축한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RAG를 구축한 고객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검색 엔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아시던 검색 엔진도 아주 디테일하게 인덱싱을 하고 동의어 사전, 유효 사전, 스킬을 막 부리면 LLM 못지않게 정확합니다. 또 보고서도 잘 써줍니다.
근데 검색 엔진을 그렇게 한 2, 3천짜리 검색 엔진을 사시니까 검색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검색 엔진을 5억짜리, 10억짜리를 구축하시면 제대로 됩니다. 근데 검색 엔진을 5억, 10억 하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LLM이 파고 들어왔는데, LLM이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지식은 잘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대답 안 한다. 그래서 RAG를 하는데, 이 RAG가 아직까지 좀 무식합니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챗GPT 5.5를 쓰시고 클로드 뭐 4.7을 쓰시면 걔네들이 아주 나이스하게 대답을 하죠. 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나, 이렇게 잘 찾아서 이렇게 신기하지만 이걸 내 온프레미스의 업무에 적용하시면요, 택도 아닌 답이 나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오픈소스 LLM을 GPU 서버에 깔고 RAG를 구축하시는데 아주 기대치에 못 미치죠. 야, 챗GPT는 대답 얼마나 잘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RAG의 문제냐, 우리 회사의 문제냐는 결국은 우리 회사의 문제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RAG에 대해서 만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RAG는 파인 튜닝 더하기 RAG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GPT OSS 뭐 120B 같은 오픈소스 LLM을 뭐 정확하게 말하면 오픈웨이트죠. 오픈소스가 아니고 오픈웨이트 모델을 다운받아서 깔고 그 다음에 제조업종에 특화된 도메인 지식이 들어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파인 튜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지식, 우리 회사만의 지식을 넣어서 RAG를 만들면 완벽한 RAG가 되는데, 제조 특화 도메인 모델 파인 튜닝을 내가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한 몇십억 깨집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그 정부에서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대표 AI. 제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 AI 그냥 신용하는 거고,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메인 특화 LLM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조 특화 LLM, 뭐 유통 특화 LLM, 의료 특화 LLM, 건설 특화 LLM을 만들고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조니까 제조 특화 LLM을 파인 튜닝한 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회사 지식을 RAG로 해서 합쳐서 내부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하시면 완벽한 RAG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RAG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 더하기 RAG를 해야 제대로 된,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가 우리한테 대답해 주듯이 제대로 된 답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고 개발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건너뛰고 RAG만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죠. 뭐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RAG가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왜 많냐?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한데 여러분 회사에 문서가, 지식이 제대로 레디가 안 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AI 안 하나 우리는 하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문서거든요. 근데 문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RAG는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 LLM 우리가 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픈소스 다운받으면 끝나요. 공짜입니다. GPU 돈만 있으면 삽니다. 요새 좀 GPU가 좀 올라가지고 뭐 H200은 단종됐고 H200 하나 꽂으면 1억 5천, 1억 8천 하거든요. 그 돈만 있으면 삽니다. GPU도 싼 거 사시면 안 됩니다. 5090 두 개 꽂아가지고 대답 잘하겠지 이러면 안 돼요. GPU 최소한 H200짜리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만 GPU 서버가 2억 가까이, CPU 서버, RAG용 CPU 서버 또 사셔야 돼요. 그럼 최소한 아무리 작게 사도 2억 5천의 서버 비용이 들어요. 이것부터 사실 예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RAG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공짜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스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DB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벡터DB도 뭐 일리스틱이나 쿼드런트 이런 거 미국 애들이 만든 거 다운받아 쓰시면 돼요.
결국은 LLM, 벡터DB가 RAG의 핵심인데 다 다운받아서 쓰면 된다. 공짜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새 그래서 정부에서 뭐 과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RAG를 뭐 1억도 안 되는 돈에 많이 구축해달라고 하시는데 거의 다 실패합니다. 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단순한 RAG를 하면 대답을 잘 못하니까 최근에 이제 중간에 보면 그래프 RAG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RAG라는 기술을 많이 도입하면서 상당히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RAG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벡터DB와 그래프DB라는 걸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벡터DB에 검색을 때려서 대답을 생각을 해보고 얘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래프DB에 검색을 해서 찾아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RAG보다 그래프 RAG를 하시면 효과는 아주 나이스 하나 돈이 좀 더 들고 뭐 네오포.j 같은 그래프DB를 좀 추가로 사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약간 유용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제 와이프도 보면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챗GPT로 아침마다 내가 얼마 넣었는데 팔까 말까. 그래서 이걸로 이 링크에서 여러분 뭐 약간 IT 지식이 있다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퍼플렉시티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라는 애들이 검색 엔진인데 RAG 검색 엔진인데 얘네들이 신박한 서비스를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테슬라다 하면 테슬라의 주요 주주, 임원, 사장들의 와이프, 아들이 테슬라 주식을 팔았냐 샀냐 오늘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테슬라 사장 와이프가 팔았으면 나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하는 그런 짓거리를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긴 한데 주요 주주들이 주식 동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4번에 이제 법률 M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업무를 할 때 특히 한국의 법, 뭐 제조법, 건설법, 통업법 이런 게 법 조항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일일이 찾기가 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제 내부 LLM 연결해서 한국의 법률 MCP, 미국 아닙니다. 한국 법률 MCP 연결하시면 한국의 법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AI로 자료를 만들면 AI 표가 다 납니다. 대답도 표가 나오고 PPT도 표가 나는데 AI 티 안 내는 이런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이제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조의 도시 창원이라서 제가 그냥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예전에 빅데이터 때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공장에 예를 들어서 주문이 오면 주문하는 제품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컵 만드는 공장에 갑자기 뭐 마우스 주문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컵 만드는 공장에 컵 비슷비슷하게 오거든요. 그러면 도면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도면 치는 애가 오늘 안 왔어요. 그런데 AI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조 도면 AI,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AI가 있습니다. 요새 설계 도면은 이제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뭐 집 짓고 토목하고 이럴 때 그냥 내가 자연어로 치면 내가 기가 막히게 도면을 쳐줍니다. 이런데 AI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굳이 CAD를 안 치고 AI로 도면들을 다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에이전트 RAG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로컬 LLM, 온프레미스 LLM이죠. 온프레미스 LLM 할 때 주로 오픈소스를 많이 쓴다. 가장 중요한 게 문서입니다. 첫 번째도 문서, 두 번째도 문서, 세 번째도 문서. LLM, 벡터DB 이미 다 있는 기술입니다. GPU 사기면 돈만 있으면 삽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할 일은 문서다. 문서 전처리가 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성공하시려면 무조건 문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서를 작성하는 가이드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넥센터의 계열사에 QC에 있었거든요. 제가 품질관리과에 있었기 때문에 품질관리과에서 사규를 다 관리합니다. 사규에 보면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된다. 안 지키면 승진 안 돼. 보너스 안 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 가이드를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표 안에 표 안에 그림, 당구장표, 이렇게 문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문서는 그냥 아마존처럼 PPT 만들지 마. 아마존처럼 그냥 6장짜리로 그냥 글로 적어, 텍스트로 적어. 이렇게 하세요. 가장 나이스한 문서는 QA로 된 겁니다. Question and Answer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훈민정음을 쓰시거든요. 훈민정음으로 워드를 치면 자동으로 HTML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문서가 나는 모르겠는데 HTML로 변환이 돼요. 그럼 그 HTML에 있는 텍스트들을 그대로 AI로 넣으면 바로 RAG가 되는 겁니다. 별다른 작업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문화, 문서를 작성하는 문화. 두 번째, 작성한 문서가 바로 RAG로 갈 수 있도록 HTML이나 마크다운으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시스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LLM, 벡터DB, GPU는 그냥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RAG를 하고 만약에 작년까지 2026년 4월달까지의 우리가 가진 문서 다큐멘트를 전부 다 RAG로 해서 AI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걸리거든요. 그럼 석 달 걸려서 다 했어요. 그럼 이제 7월달이잖아요. 그럼 7월달에 석 달 동안의 문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간 다음에는 문서가 하루에도 천장만장이 생기는데 이 문서의 지식들은 RAG로 안 되나? 그러면 내부 임직원들이나 우리 고객들은 작년 건 궁금하잖아요. 오늘 게 궁금하죠. 오늘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할 거 요약해줘. 오늘 내가 할 거 일정 알려줘. AI로.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서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AI 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시스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I를 도입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하시고 그냥 업자 부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요즘 AI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보다 오픈소스가 더 나이스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만든 RAG 소프트웨어보다 중국, 미국 애들이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 훨씬 더 나이스합니다. 다 고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다운받아서 다 쓰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 LG, SK 가면 이분들이 오픈소스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RAG 에이전트를 오픈소스 다운받아서 다 만들어서 한글로 다 만들어 놨어요. UI로 다 만들어 놓고 저를 왜 부르시냐. 혹시나 자기들이 좀 참조할 게 더 있나. 미국 애들을, 중국 애들은 어떤 기술을 쓰나. 이런 거 궁금해서 부르는 겁니다. 결국은 안 삽니다. 안 사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쓴다. 그러니까 AI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황당하긴 한데 오픈소스가 더 나이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자를 부르기 전에 우리 개발팀에서, IT팀에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다.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AI를 쉽게 교환합니다. 아주 쉽게 교환합니다. 다른 게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AX 있지 않습니까?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전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픈소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OCR 아시죠? 그림에서 텍스트를 파싱하는 게 OCR인데 이 OCR이 아주 계륵 같은 기술입니다. OCR은 100%는 없습니다. 구글이 됐든 러시아의 에비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100% OCR을 따는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OCR은 99%만 해도 안 됩니다. 1%만 틀려도 안 돼. 왜? 99%라는 게 뭐냐면 100장 중에 99장을 다 인식하고 한 장이 틀리는 게 아니라 한 장을 할 때마다 1%씩 틀리는 거예요. 그럼 한 장 할 때마다 1%가 똑같은 자리에 틀리면 괜찮아요. 내가 코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랜덤하게 위에 틀렸다 아래 틀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OCR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중공업, SK 이런 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OCR
100% 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OCR은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100%를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패턴 매칭으로 OCR 때릴 때보다 훨씬 더 나이스하다. 그래서 한 97%, 98%까지는 된다. 이게 이제 오픈소스 중에 제가 써보니까 찬드라라는 얘가 이제 중국 건데 OCR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엑셀, DOC, PPT에서 텍스트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MS에서 만든 마크 잇 다운이라는 이런 오픈소스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MS 오피스 제품분들은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아주 기가 막히게 텍스트가 추출된다. 공짜다. 그 다음에 IBM에서 만든 다클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상당히 나이스합니다. 표 안에 표 있어도 좀 된다. 근데 가끔 한둘이 없어집니다. 그건 이제 사람이 아이 체킹, 사람이 체크를 해서 쓰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조라서 아래 한글은 잘 안 쓰실 텐데 혹시 아래 한글이 있으시다면 아래 한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OCR만큼 계륵 같은 포맷입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이 포맷이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한 30년 되니까 뭐 2010년, 2020년마다 버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든 자기들도 몰라요. 왜? 개발자가 다 나오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한글이 좀 거시기한 포맷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오픈소스들이 요새 한 7, 8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하셔도 되고, 한컴에 연락하셔도 걔네들이 뭐 추출하는 걸 공짜로 만들어서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아래 한글로 좀 나이스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LLM 파인 튜닝이나 RAG를 구축해 보면 결국은 프롬프트입니다. 결국은 프롬프트다. 뭐 앞에 거 문서가 어찌 되고 LLM이 모르겠고 사용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프롬프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제대로 날리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챗GPT 접촉하시면 이렇게 챗봇창 뜨지 않습니까? 챗봇창. 이 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 컨텍스트가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창에다가 맥락을 적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유저들이 맥락을 적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 기승전결을 적어. 서론본론을 적어서 나한테 일을 시켜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개인보다 조직은 쓰는 프롬프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케팅 프롬프트 정해져 있습니다. 영어 프롬프트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갈로만 쫙 칩니다. 그럼 빈칸만 넣으세요 하고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도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그러니까 조직의 시스템 프롬프트, 개인의 시스템 프롬프트, 개인의 프롬프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안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답을 하니 못하니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황당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무슨 캐피탈을 했는데 예산이 영업의 예산이에요. 영업에서 AI를 구축했어요. 근데 영업사원은 자기 팀에 여직원이 있어요. 걔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제네시스이라는 건 알아요. 아, 제네시스 올해 이자가 얼마? 대충 알고 대답을 해요. 근데 AI는 모릅니다. AI한테 제네시스라면 제네시스의 차 사양을 알려달라는 건지 제네시스 살 때 한 달 이자를 알려달라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알거든요. 제네시스 전반에는 항상 이자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자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UX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업하는 애는 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편한데 예산을 5억, 6억 모아가지고 AI한테 물어보니까 더 대답을 못한다.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UX를 살짝 조정하는 이런 스킬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프롬프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로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요. 프롬프트 가르친다고 100만 원씩 받거든요. 그거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요새 AI가 너무 친절합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프롬프트 만들어줘 하면 A4 3장짜리 만들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챗GPT니 프롬프트는 지가 최고 잘 알고요. 제미니 프롬프트는 제미니 지가 최고 잘 알고 클로드 프롬프트는 클로드 지가 최고 잘 알아요.
각자 물어보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별거 아닌데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되는데 그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시스템을 자동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소위 AX라는 걸 하시면 아까 RAG도 구축해도 한두 달 쓰다가 안 씁니다. 뭐 짜다리 뭐 대답도 잘 못하고 띠방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AI를 구축하고 나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뭘 시켜야 되냐면 직원들한테 해서 이수구이 네가 썼는데 마음에 드는 거 안 되는 거 발표해. 발표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직원들이 듣고 질문 답하고 하고 발표하면 상품권 하나 주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들을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6개월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게 하려면 그냥 뭐 챗GPT 계정 하나 툭 던지고 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쓰는지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AI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를 확인하시면 돼요. AI가 대답할 때 로그 다 남기거든요. 내가 시킨 일들을 얘가 어떤 순서로 하나, 내가 코딩을 시켰는데 얘가 일을 어떻게 하나를 까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로그를 다 남기는데 로그에서 얘가 내가 일을 하나 시키면 얘가 일을 세부적으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병렬로 에이전트를 때리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로그를 까보시면 되고, 서로 AI를 어떻게 쓰는지 직원들끼리 퀘스천 앤서하고, 발표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질문하면 또 답도 해주고, 이런 문화를 한 6개월 1년씩 해야 제대로 된 AI가 조직에 녹아 들어간다. 그냥 계정만 주고 써? 이러면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스라엘 업체입니다. 이스라엘 업체인데 사장은 한 명이에요. 실제 사람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I입니다. 근데 각자 AI마다 메일 주소를 따로주고 전화번호도 따로주고 그래서 물어보면 AI가 다 답변합니다. 물론 여러분같이 제조 같은 이런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 대부분 마케팅, 영업, 홍보 이런 쪽에 이제 직원들인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 AI를 에이전트를 써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드디어 시니어의 시대가 왔다. 50대, 60대의 시대가 왔다. 왜? 예전에는 우리가 코딩을 할 줄 몰라가 귀찮아가 야 이거 좀 해줘라 이러면 정말 저기 안 해주고 개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 머릿속에 50대, 60대 머릿속에 1조, 2조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클로드한테 코딩을 때리면 얘가 알아서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앱을 하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PPT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시니어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퇴직한 시니어 다시 부르세요. 60이 넘으면요, 뭐가 골 때리냐면 건강보험이 골 때립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의료보험을 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내가 은퇴해가지고 집에 있으면 5억짜리, 10억짜리 집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몇십만 원씩 나와요. 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만 내주고 월급 반띵 주고 재택하세요. 대신에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AI를 써서 우리 회사에 녹여두세요. 회사 올 필요 없어요. 개발자가 회사 올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시니어들을 잘 써먹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주니어들 혹시 저한테 반기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드디어 시니어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기쁠 hun자입니다. 돈이 3개 들어가 있으면 기쁘다. 돈이 돼야 기쁘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야, 이제 AI 시대에 우리 뭐 먹고 살아? 여러분은 아직 괜찮습니다. 한 10년 있어야 이제 AGI가 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애들, 우리 이제 대학 가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뭐냐면, 앞으로 대학을 가는 애들은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 작살납니다. 앞으로 대학 가는 애들은 법학과, 철학과, 가장 좋은 나이 싸는데 물리 수학과를 가고 부전공으로 큰 공을 부전공하는 거죠. 왜? 코딩을 AI가 하더라도 인마이게 제대로 잘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부중공으로 때리면 취직이 100% 됩니다. 그래서 혹시 펠런티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미국의 AI라고 뜨는데 펠런티어는 AI 회사 아닙니다. 펠런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회사예요. 근데 AI로 포장해가지고 AI를 뜨는데 펠런티어에 직원을 뽑는데 걔네들이 법학과 출신을 뽑습니다. 왜? 법학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학과 나오면 나도 모르게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논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를 가진 애들이 컴공 지식을 가지면 아주 나이스하게 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잘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